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uk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뉴스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금요일 날이면 또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날이죠.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간에 이 관련해서 이 검찰이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MBC PD 수첩 최근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역 고지를 안 하고 방송한 거에 대해서 징계 조치가 단행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요.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 구속 4명 경찰 관계자들 4명을 구속 영장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경찰 내부 사조직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이게 한 5천 명이나 된다. 이런 자유일보의 폭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 조직 5천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있는 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상당히 충격적인 폭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주도하는 이 중대본 체제 이태원, 이제 중대본 체제를 마무리하고 지원단 체제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는 사고 후 수습 단계로 지금 이제 수습을 지원단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제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이미 이재명에 대한 이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이 비판의 트윗 글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렀잖아요. 그런데 김남구이가 이걸 해명했는데요. 그냥 혼자 솔직하게 해명하지 않고 윤건영이의 말을 빌려서 해명했는데 고양이가 눌렀다고 합니다. 야, 이 고양이 무지하게 영특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이재명이 글인 줄 알고 거기다가 딱 좋아요를 눌렀는지, 야, 이런 이 반려견과 반려묘. 자, 그런데 그런 이 반려견, 이 고양이가 눌렀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려견, 이 강아지는 누른 게 없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 정말 더러운 일종의 이 뭐죠? 짜고 치는 고스톱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진중권 교수가 말이죠. 유시민은 뇌가 다 끝났다. 60이 넘었으니까. 이 정도 생체 실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유시민이다. 왜냐하면 유시민이가 최근에요, 이 박지원하고 조은박해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유명세 탈라고 떠들고 있다. 아주 그냥 폄하 비하하는 발언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이 내가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직격탄을 날렸고, 그리고 신원식 의원이 이재명이는 알지도 못하면서 안보도 알지도 못하면서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런다. 이러한 또 이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자세하게 보도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서울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김정민 영장 전담 판사가 지금 현재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검찰에서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요. 안보실이 말하자면 군과 해경의 여러 대응과 조치, 그리고 파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의 발표, 이런 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즉 월북몰이의 핵심적 역할을 했고, 서 실장은 안보실 업무 수행의 최종 결정권자이며 책임자다. 그리고 진실을 규명하려면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자, 여기에 비해서요, 이 서 실장 측에서는요, 이 사건을 인지한 인원만 관계부처를 통틀어서 300명이 넘는데 어떻게 이게 은폐를 시도할 수 있겠느냐? 보안 유지를 위해서 배포선 조정을 삭제하는 삭제로 규정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을 갖다가 이거는 사실 왜곡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재 대통령이 이러한 이제 영장, 그러니까 구속 방침과 관련해서 이거는 갖다가 이 안보부처 안보 현황을 갖다가 이 정쟁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러한 성명을 이제 어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자,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요, 이 김의겸이가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증거도 확보돼 있고 이틀간 출석하면서 협조를 했는데도 구속영장을 남발한다. 망신부터 주자는 심보이고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서 땅에 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워보고자 하는 옹졸함의 소신이다. 이렇게 어제 입장문을 냈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서훈 실장이 그 당시에 국민께 있는 그대로 알려라. 이런 얘기를 문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입장과 관련해서요, 이 검찰 관계자가 강력히 반박하는 입장문을 조금 전에 내놓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 검찰 관계자가 내놓은 입장을 되어 있냐면요. 서울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서 국방부 해경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권자이며 최종 책임자이다. 당시 국가안보실은 군과 해경의 대응과 조치 과정 그리고 비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 것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서 실장의 지휘와 책임 역할, 주요 관련자들의 관계, 그리고 조사에 임하는 태도와 행적 등을 고려했을 때 신속히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오늘 이 영장 실질 심사에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이고요. 자,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문에는 반드시 최소한의 예의가 국민과 그다음에 유가족에 대해서 사과라는 말이 한자라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한자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 저는 더 유감스럽고, 이게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놓은 성명문이냐. 보좌하는 사람들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대통령의 이 판단 능력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가 그렇게 비판한 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요. 월북몰이 진상 규명하면 안보 무력화라는 문 전 대통령, 이런 사설이 실려 있습니다. 이 사설에서 아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문재인 대통령 성명문을 비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바로 뭐냐? 도대체 안보 무력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안보 정쟁과 안보 무력화 이거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북몰이로 했다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안보 무력화냐? 검찰 수사가 자신이 주변으로 좁혀오니까 법원에 영향을 미치려는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3시간 전에 북한 해역에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 남북 간 군사 통신선이 막혀 있다고는 했지만 국제 상선 통신망은 당시 열려 있었고, 그리고 이 공무원 피살 후 대책 회의도 불참을 했고 말이죠. 그리고 또 유족이 도대체 국민이 사살 소각됐는데 뭐 했느냐 대통령은 이렇게 물어도 답도 하지 않고, 또 이 관련 자료들은 전부 기록물로 딱 봉인해서 15년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원이 서면 조사하자고 하니까 무리하다고 거절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나와서 이제야 안보 무력화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오판해서 북해 고도화에 빌미를 준 문 대통령이 어떻게 안보 무력화라는 말을 하느냐. 아주 강력히 반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떳떳했으면은 이 관련 국정원에서 그리고 이제 국방부 여기에서 106건의 첩보를 왜 삭제했느냐. 그리고 해경청장은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니까 나는 안 본 거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야말로 증거 조작이다. 그래서 말이죠. 유족들은 문 정권이 무슨 짓을 했는지 검찰과 법원이 밝혀달라라고 했는데,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유족들의 물음에 답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 이렇게 조목조목 비판하는 사설을 냈는데요. 아주 이 조선일보 사설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설 내용을 한번 전부 다 읽어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재명을 비판하는 사이코패스다 이런 말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러면 그 당시 이 사이코패스라고 비판한 트위터에 글은 뭐라고 돼 있냐? 이재명 쟤는 사이코패스 중에 정남기 스타일에 가까워 사회성 결의 공격적 평범한 소통이 안 돼. 깐족깐족하고 막말은 잘하는데 일반적 소통도 안 되는 스타일. 이런 트윗에 그래요.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개딸들이 가만히 있을 개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나고, 이게 그래갖고 이제 그러지 않아도 지금 민주당은 말이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이제 친명 측에서조차도 이러다가는 분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 비판과 우려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좋아요가 올라오니까 이재명인의 팬카페, 재명인의 마을, 그 개딸들이 난리가 났죠. 문재인 씨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강퇴 당할 각오를 쓴다. 이제는 문재인 손절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그런 비판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보좌관들이 서너 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잘못 눌렀다. 더러 이렇게 잘못 누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판인데,
여기에 김남국이가, 이 김남국은 이재명의 이제 친명으로 싹 다 돌아섰잖아요. 김남국이가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장가관입니다. 이 김남국이가요, 자기가 윤건영이가 양산을 타고 양산을 방문하고 올라오면서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하면서 이거를 해명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반려묘 찡찡이가 태블릿 위에 올라가서 잘못 누르는 경우도 있다. 예. 이 말을 듣고 이 김남국이는 뭐라고 했느냐? 더 가관이에요. 완전 공감한대요. 이러한 윤건영의 설명에 대해서 완전히 공감한다는 겁니다. 정말 단순 해프닝에 불과하고 두 분 사이를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예. 그러면서 얼마나 웃기느냐? 더 또 웃기는 게 이 대목이 아주 정말 이런 걸 뭐죠? 점입가경도 아니고 기가 막혀요. 이게 그냥 사람에 충성한다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성품을 아시는 분은 결코 오해하시는 없을 것 같다. 문재인도 띄우고 이재명이도 띄우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강한 긍정은 종종 강한 부정. 이렇게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요,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하다가 아니에요. 정말 단순한, 정말을 넣었어요. 그리고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리고 이재명이는 겸손하게 일하는 게 아니고 항상 겸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는 게 아니고 그 누구보다도 존경.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성품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품. 야, 그리고 오해하시는 일이 없을 것 같다가 아니고 결코 오해하시는 일이. 자,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죠? 이게 윤건영이하고 짜고 치는 거예요. 윤건영이하고. 예. 아니, 당당하게 김남국이 자식이 어떤 사람이에요? 연애 꿀팁 준다고 해놓고 뒤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후원금 달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돈벌이 장사하려고 연애 꿀팁이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 올렸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거 농담한 거야. 그거 웃자고 한 거야. 그랬잖아요. 웃자고 한 거. 아니, 국민을 무슨 개그 코미디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김남국이는 그러면요, 배지 띄고 그냥 저기 이제 방송국 뭐 KBS, MBC 이런 뭐 개그 콘서트나 나가세요. 예? 아니 거기다 그러면은 야, 이게 자 이런 건 뭐 제가 코멘트할 필요도 없죠.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탈을 쓴 사람이, 이거 김의경, 김남국, 윤건영이는 그래도 조금 나요. 윤건영이 지가 하기에는 이제 지는 그릇이 좀 안 맞다 이거. 내가 그래도 국정 상황까지 하고 배지 다는 사람인데 너는 국정 상황 실장도 못 해먹고 변호사 배지 달고 돌아다니다가 국회의원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한 등급 나죠. 그러니까 네가 반려묘 찡찡이가 눌렀다고 얘기해. 이 얘기 아니에요? 윤건영하고 김남인가 이 하는 작전이라는 게 우리 국민을 무슨 조롱거리라 아는 거예요. 자, 김남국이 후원금 타령했잖아요. 연애 꿀팁. 어제 윤건영이가 무슨 또 이 후원금 타령했어요? 어제 유족들하고 말이죠. 이태원 참사 유족들하고, 예? 국회에서 간담회 하는데, 예? 그것도 국조특위 요청으로 간담회 하는데 거기서 계속 전화기 만지작거려가지고, 만지작거리는 걸 뭔가 해갖고 일요시사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딱 카메라 쪼아서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거기가 아이고 후원금 보내주셔서 교수님 고마워요, 계속 보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김남국이하고 이 윤건영의 공통피가 뭐냐? 다 돈 타령. 돈. 이런 인간들이 말이죠. 국회의원 배지 달고 앉아있어요. 이런 인간들이. 야, 기가 막히죠. 김남국이 이런 인간이 이재명의 수행비선했어요. 이재명이 끼고 돌아. 문재인 대통령도 끼고 돌아. 뭐 윤건영이가 문재인 대통령 끼고 도는 거 같다고 쳐요. 아니 뭐 국정상황실장 5년 하고 배지 뒀으니까 영원히 모시겠죠. 예.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인간으로서의 기본 의리고. 그래서 저는 윤건영보다는, 그래도 윤건영은 그래도 조금은 알아요. 국정상황실장을 좀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은 알아. 김남국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 그 과거에 무슨 뭐 성추행으로다가 또 뭐 고발도 되고 그랬잖아요. 팟캐스트에서. 예? 그런 김남국이에요. 김남국이의 수준은 김의경, 김남국, 그 다음에 고민정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해. 예. 저도 뭐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은데 저보다 더 낮은 사람이 있어도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 기가 막혀. 이런 사람 갖고 이제 더 이상 시간 뺏기면 시간이 아깝고, 이 정도로 해서 김남국과 윤건영이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우리 국민을 갖고 놀려고 한다. 지 멋대로 요리하려고 한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MBC PD 수첩 김건희 여사 대역 재연 씨 방송해 갖고 한 방 먹었어요. 그래서 담당자에게는 주의 그리고 감봉 1개월 징계가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PD하고 이 PD 수첩 핵심 책임 PD인 한학수 팀장은 감봉 1개월, 그리고 유해진 시사교양본부장과 제작에 참여한 또 다른 PD는 주의 처분을 각각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 저 말씀드렸는데 어제가 61주년이나 봐요. 이 기념식에서 이 MBC의 박성재 사장이 말이죠. 참 기가 막혀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도스태핑할 때 슬리퍼 신고 반발한 이 이기주 기자에 대해서요. 비판적 기자 정신의 모범이 됐다. 그래서 상장을 줬어요. 자, 이거 정말 이거 상장을 제대로 줬는지 이거를 좀 법으로 좀 따질 수 없을까 싶어요. 그래서 MBC PD 수첩에서 이 법적인 위반 요소, 왜냐하면 상을 주려면 공정성이 있어야 되냐. 공정성이 없는 상을 줬다. 그러면 직무 이런 걸 직권남용, 이런 부분이 법률적으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십사.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가 막혀서. 그리고 이제 TBS 이사회에서는 이강택 사장 최종적으로 사표 수리를 했는데요. 왜 이게 사표 수리가 관심이 됐냐면 2020년도 분 내부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임금 체불 혐의로 입건돼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TBS 임원 인사 규정에는요. 비위 행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의원 면직을 제한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과연 이게 사표가 수리될지 안 될지 관심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말이죠.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검찰 서울시 관계자가 밝힌 내용인데요. 검찰 감사원에서 비위 사실 여부를 조회해봤는데 이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수리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수리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내일 모레죠. 이제 12월 8일 날 직무대행 선임 절차를 거쳐서 신임 사장 선출 과정에 들어간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자유일보가 최근에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참 가관이에요. 이 경찰도 가관입니다. 일종의 조금 옛날 군 사조직하고 군의 하나하고는 좀 성격이 같은 면도 있고 좀 틀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경찰 내 사조직이 있다. 이런 보도가요. 두 번에 걸쳐서 특보 두 번에 걸쳐서 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핵심은 뭐냐? 이 경찰 사조직이 있는데 이 사조직의 특성은 뭐냐? 이게 우선 조직체가 말이죠. 이 정치색이 강하다. 이런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호남 출신과 경찰대 출신이 중심이 되어 있다. 그래서 비밀 결사 조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조직의 출발점은 20여 년 전 수사권 독립을 추진했던 폴 네티앙에서 노사모와 결합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사조직으로 뿌리가 내렸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사조직이 수면 위로 들어갔다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조직의 규모가 무려 5천 명이나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거 참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조직 출신들 가운데는 2020년도 총선 때 경무관 계급을 갖고 있다가 의원이 된 사람들도 있고 이 의원이 된 사람들이 검수한 박을 적극 지지했고 그리고 지지했지만은 또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해 온 사람들이다. 예, 그리고 이번에 총경 집단 행동이 있었잖아요. 총경 집단 행동도 이 사조직과 관련돼 있는 총경들이 행동이었다. 그리고 이 사조직은 경찰청, 각 지방 경찰청, 전국 경찰서의 주요 요직을 싹 다 도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실체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태원 수사, 이태원 그리고 참사 이것도 사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도 경찰 윗선을 제대로 노리지 않고 있는데 소방 당국을 타겟으로 방향이 전환하는데 이런데도 이 사조직의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 예, 이런 지금 보도를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조직 관련 간부는 5천여 명이나 된다. 예. 그리고 이 사조직 중에서는 마약 수사, 그리고 지방경찰청의 기획부서와 마약 수사부서, 심지어 대통령 경호부서까지도 사조직 출신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 예. 특히 현 경찰의 수사정보 분야 보직을 장악하고 있고 또 일선 수사팀부터 과학수사까지 전 분야에 걸쳐 망라되어 있다. 예. 자, 그래서 이태원 사고도 말이죠.
이 현장에서는 정확히 보고하는데 이 사조직들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어서 이에 제대로 이 상부에까지 보고도 되지 않고 필요한 예방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그래서요, 이 자유일보가 두 번에 걸쳐서 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경찰 자체가 이 감찰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다양한 뭐라 그럴까요? 이 방법으로 사조직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 국민들께 그 실체를 밝혀라.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 보도의 진위 여부, 진위 여부를 어디 따져서 이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인데 이 치안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경찰의 권력이 굉장히 비대화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비대화가 이 사조직의 비대화로 이어져 가지고 권력 비대화된 것이 사조직들이 비대화를 측면을 이용해서 또 이 경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 군에서 이 하나의 조직을 척결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이런 경찰의 사조직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그 사조직을 제거하는데 또 집중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뭐 지금 대통령실에도 이런 관련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요. 아무리 민정수석실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이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은 물론 이제 규정상으로 미흡하고 법규적으로도 상당히 미흡하다. 이것이 이제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이 법 그리고 필요한 시행령 다시 한번 수정하고 개정할 필요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미 어떻든지 간에 지금 행안부에는 경찰국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행안부에 경찰국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조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이 행안부 장관 차원에서도 이거를 챙겨봐야 될 것 아니냐. 상당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많이 있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진중권 교수가 유시민 이사장이 최근에 이상한 입장을 내놨어요. 쉽게 얘기해서 유시민하고 유시민이가 말이죠, 조금박해하고 이 박지원,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은 입장을 내고 언론 활동하는 거, 이거 굉장히 탐탁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박해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재명이를 직격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뭐 이준석이나 김동연으로 오해하는 것 같아. 이거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유명세를 타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갖다가 민들레에 글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유시민이가 민들레 필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중훈 교수가 야, 이거 과거에 60살이면 뇌가 썩는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가설을 입증하려고 몸소 생체 실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수준의 글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차마 설마 사고방식, 유시민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조야하고 또 조약한지 정말 놀라웁다. 그러면서요, 유시민이가 젊은 시절에 60이 지나면 뇌가 썩는다, 이런 흥미로운 의학적 가설을 내세운 바 있는데 의학계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가설을 갖다가 몸소 입증해 보려고 생체 실험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유시민한테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제 열받아 갖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라는 거, 지금 퇴장해도 유시민은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직격탄을 날렸어요. 근데 이거 직격탄을 날려도 유시민이가 워낙 맷집이 좋아갖고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으로 보여요. 유시민은 이제 떠나야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정치평론 안 한다라고 하를 몇 번씩이나 강조했습니까? 수없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정치평론의 아주 핵심을 지금 흐르는 사안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유시민이가 다시 이렇게 정치평론을 하려면 자기가 안 하겠다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과 약속을 위반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고개 숙여서 죄송합니다. 뭐 이유를 대면 이유 뭐 간단하잖아요. 유시민이 머릿속에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윤석열 정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퇴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평론을 다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끝까지 살려야 됩니다.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해야 되니까 이러한 이재명 살리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조금 밖에 하고 누굽니까? 박지원이가 딱 반발하고 비판하고 나오니까 너희들 그렇게 해갖고 유명세 탈 것 같아. 웃기지 마.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진중권이한테 제가 교수한테 한 방 먹은 거죠. 그래서
유시민이는 반드시 국민에게 사과 입장을 내놔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어차피 저도 이재명이 비판 좀 계속 해야 되니까, 이재명은 뭐 제가 비판하는 것도 비판하는 거지만요. 비판을 안 하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제가 보기에. 아니, 이런 사람을 비판 안 하면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비판받을 짓을 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자, 신원식 지금 의원, 저는 이제 설시사 출신인데, 어제 조선일보 유튜브에 나와서 이재명이는 안보도 모르는 주제에 공부도 왜 안 하느냐? 예, 도대체 알고 요새 안보 문제를 비판하느냐? 아니면은 모르면서 비판하느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 왜 그러느냐? 신원식 교수도 신원식 의원도 뭐 이 안보 전문가잖아요. 주일 미군 기지를 우리 주한 유엔 사령부 이 주선으로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국방위원들이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거의 다 가는데 이재명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아니 여기를 가야 그 무식함을 조금 채울 수 있는 지시를 받아오는데 왜 이거 안 가느냐? 이거 안보를 모르는 주제에 왜 공부도 안 하느냐? 이렇게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안보 상황에 관해서 지금 신원식 의원이 보는 시각, 그래서 저도 종종 뭐 여러분께 안보 문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의 생각과 또 이 신원식 의원의 생각은 어느 정도나 같은지 한번 비교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지식의 이 지평선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조만간 주일 미군 기지를 방문한다. 그런데 이 국방위 소속인 이재명이는 불참한다. 이재명이가 안보를 잘 모르면서 공부도 안 하는 것 같다. 예, 그러면서요. 이번에 주일 미군 기지 중 7군데를 주 유엔사가 관할을 하는데 이 중에 몇 곳을 방문하게 되고 주한 미군이 유엔사의 전방 기지라고 하면 주일 미군 7군데는 주한 미군의 전시 보급 역할을 담당하는 유엔사 후방 기지다. 그리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 주한 유엔 사령관을 겸하는 것처럼 주일 미군 사령관도 유엔의 후방기지 사령관을 겸임하는데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은 유엔 사령부를 통해서 연결돼 있고 상호 지원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이재명과 민주당이 한미일 연합 훈련과 한미 안보 공조가 친일 매국 행위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고 한미일 공조가 잘 이루어져야 주한 미군의 이 후방 보급 기지로서의 이 주일 미군 역할도 제대로 기대할 수 있는데 6.25 때 미군과 유엔군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었던 것도 후방 보급 기지로서의 주일 유엔 사령부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고조시킬수록 유엔사 후방 기지로서의 주일 미군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의 연관성, 유엔사의 역할 등을 이재명과 민주당이 알면서도 왜곡하는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모른다면 이번에 현장을 가서 공부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예. 자, 그런데 이게 재밌어요. 세상에는 공부를 해서 바뀌는 사람이 있고 공부해도 자기 생각을 안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 이재명이는 어차피 공부를 해도 바뀌지 않을 사람이다. 예, 바뀌지 않을 사람이다. 그래서 안보 문제도 정치적 이해 득실에 따라서 이용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게 된다고 해서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지 않을 사람이 분명하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화성 17형 북한이 발사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만큼 쏘았다는 점에서 거리 성능은 입증이 됐다. 그리고 미사일이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지 대기권에 재진입할 수 있는 탄두 내구성을 지녔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북한도 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절반의 성공이지만 아직은 미완성이고 그래서 북한도 앞으로 핵 무력 건설을 계속 추진한다라고 밝힌 것이다. 그래서 이 신원식 의원은요, 재진입 기술은 아직 뭐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검증까지는 아직 확실하게 안 됐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하지만은 이거는 시간 문제다. 뭐 1, 2년 안에 될 거 아니에요. 늦어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말이죠. 이건 ICBM의 경우죠. 이건 ICBM은 이제 미국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단거리 숏레인지 이 단거리는 우리를 직접 타격하는 거거든요. 단거리는 이미 실전 배치가 돼 있어요. 단거리 전술 핵무기가. 그렇기 때문에 ICBM과 관련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이 완벽성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챙겨봐야 될 대목이지만 왜? 미국은 우리 동맹국이니까요. 미국에 대한 침해 안보 위협은 한국에 대한 안보 위협과 똑같아요. 이게 이제 동맹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직접적인 타겟 위협이 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은 확실하게 실전 배치까지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안보 위협은 상당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자신들의 공군력이 남한을 앞섰다고 주장했는데 F-35와 같이 한미가 가지고 있는 스텔스 공군력에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무서움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공갈에 불과하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거는 위기를 느낀 김씨 왕조가 안정적 세습을 할 것이라고 선전하기 위한 것 같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핵 우산은 부족하지는 않지만 유사시 괌의 전술핵을 우리 전투기가 실어 온다든가 핵잠과 핵폭격기와 같은 미국 전략 자산의 상시적 배치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뭐 상시적 배치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술핵을 국내에 배치하는 것은 사드 성주기지 배치 때처럼 야권과 좌파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데 전술핵의 유치보다는 전술핵 사용에 대한 공동결정과 같은 실질적 핵 공유 시스템이 중요하다. 뭐 옳은 얘기예요. 뭐 틀린 얘기 하나도 없고 이 신원식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식견이 입법에도 많이 반영이 돼서 우리의 이 안보 상황을 갖다가 제대로 커버할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의 내실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뭐 한 분이 한 꼭지 더 부탁드린다고 그랬는데요. 바로 이어서 또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속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요. 하루 종일 중요한 뉴스를 빠뜨리지 않고 계속 보도할 예정입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